여러분, 다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의 야생 한가운데로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한 마리 수컷 쿠두용 양이 풀밭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자신을 향한 운명의 냉정한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바람에 말라버린 풀이 살짝 흔들리지만 그 아래에는 한 마리 암사자가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활시 위에 걸린 화살처럼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은 암사자의 지능을 더욱 예리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냉정히 분석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자매 같은 유대감으로 묶인 무리 안에서 피와 본능으로 맺어진 오래된 약속이 살아 숨쉽니다. 사자가 초원의 절대자로 군림하기 위한 여정은 결코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타오르는 초원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양은 단순히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원, 이곳은 야생의 거대한 극장을 위한 장엄한 무대입니다. 여기엔 쉬움이란 없습니다. 태양과 풀에서 태어난 세계, 끝없는 생명의 용광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은 약속이자 동시에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기후는 뚜렷한 두 계절, 건기와 우기로 나뉘며 모든 생명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황금빛 초원이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그 면적은 무려 다수백만 제곱마일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초원은 늘 시련의 땅입니다. 사자는 단순히 사나운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균형을 유지하는 파수꾼입니다. 사자는 누, 얼룩말, 그리고 아프리카 들소 같은 거대한 먹잇감까지 사냥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조절자 역할을 하며 초식동물 개체수가 통제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만약 천적이 사라져 누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식생은 빠르게 고갈되고 서식지가 파괴되며 결국 전체 생태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원은 여전히 신이 만든 장엄한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야수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조차 이 가혹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이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시련인 이 땅에서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그리고 오직 인내와 적응만이 생존을 허락받는 영원한 순환의 세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프리카 초원, 그곳은 태양이 대지를 거대한 화로처럼 달구는 땅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메마른 들판 위에서 일렁이고 이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혹독한 땅의 한 구석에서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사자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시험대 위에 오른 존재들이죠. 미래의 초원의 왕들이 되기 위해 가장 혹독한 도전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울창한 덤불의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자 새끼들이 세상에서 처음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 말이죠. 그들은 몸무게가 겨우 1-2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눈은 아직 감겨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자 새끼의 털에는 희미한 반점이 있어 덤불 속에서 완벽한 위장 효과를 냅니다. 이 반점들은 자라면서 점점 옅어지지만 어떤 개체는 성체가 되어도 희미하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 사자들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곧이어 불안정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은 어미의 젖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성장에 꼭 필요한 생명의 원천이죠. 그러나 새끼 사자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평화로운 잠과 안식의 순간조차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초원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이 사자 새끼들이 생존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건기에 타는 듯한 더위가 초원을 뒤덮을 때 고통은 절정에 이릅니다. 초원은 메말라버린 평원으로 변하고 가장 귀중한 보물인 물은 거의 사라집니다. 새끼 사자들은 갈증을 견디는 법을 배우며 물을 찾아 수십 마일을 이동하는 무리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 사자들은 초원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소리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미의 낮고 묵직한 으르렁거림은 명확한 명령입니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풀숲 속에 숨자. 초원에 울려 퍼지는 포효는 자장가가 아니라 냉혹한 자연의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위협은 자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찾아오면 포식자들의 합창이 시작됩니다.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메아리칩니다. 그들의 울음은 수마일 밖까지 퍼져나가며 마치 피에 굶주린 전사의 함성처럼 들립니다. 40마리, 때로는 30마리로 이루어진 하이에나 무리는 먹잇감을 빼앗거나 목숨을 앗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합창은 섬뜩한 예언처럼 들립니다. 이 왕국에서 태어난 새끼 사자의 절반에게 하이에나의 울음은 그들이 듣는 마지막 자장가가 될 것입니다. 표범은 또 다른 위협입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치밀한 사냥꾼으로 침묵 속에 암살자라 불립니다. 표범은 사자나 하이에나로부터 먹이를 지키기 위해 사냥감을 나무 위로 옮기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나 무거운 먹잇감도 나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죠. 그들은 어둠 속 가지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눈빛이 번쩍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처럼 약하고 무방비한 존재를 발견하면 화살처럼 떨어져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놀라울 만큼 체계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 조직된 무리, 그것이 바로 사자의 힘입니다. 사자 무리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며 그 안에서 암사자들은 서로 깊은 유대감을 나눕니다. 그들은 자신의 새끼뿐만 아니라 서로의 새끼를 함께 돌보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연약한 존재를 지켜줍니다. 어미 사자는 언제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녀의 눈은 늘 지평선을 주시하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암사자는 끊임없이 은신처를 옮깁니다. 무성한 덤불이나 자연이 만든 작은 동굴 속이 그녀의 임시 요새가 됩니다. 한편 무리는 살아있는 요새와 같습니다. 거의 뚫을 수 없는 방어 체계죠. 암사자들은 서로 협력해 모든 새끼를 함께 돌보고 보호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강한 연대감과 협력의 정신이 바로 생존의 열쇠입니다. 매일 새벽 아프리카 초원은 생명과 죽음의 교향곡으로 깨어납니다. 태양은 거대한 불덩이처럼 떠올라 광활한 들판을 불태우듯 비춥니다. 이 혹독한 땅에서 어린 생명들은 생존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새끼 사자들이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길, 사냥을 향한 길, 그리고 초원의 냉혹한 가르침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새끼 사자에게 평화로운 아침에 온화함이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매일은 초원의 혹독한 수업이자 생존의 교실입니다. 놀이가 곧 첫 번째 배움의 장이 되고 모든 점프와 물기에는 단순한 장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끼 사자의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훈련입니다. 그들은 어른 사자의 사냥 방식을 흉내내며 매복하고 덮치고 물어보는 기술을 연습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이 훗날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끼 사자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에 맞서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들판을 달리며 서로를 쫓고 작은 몸으로 가능한 한색에 부딪힙니다.
서툰 점프와 빗나간 공격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근육을 단련하고 반사신경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초원은 느림이나 약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달리기와 실패는 또 하나의 배움입니다. 키 큰 풀밭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냉혹한 교실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것은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신호입니다. 새끼 사자들은 숨을 고르고 심장의 박동을 초원의 리듬에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내일 것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새끼 사자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일찍 공격하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한 마리의 나비나 부주의한 새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초원은 잔혹하지만 그 속에서 새끼 사자들은 살아가는 법, 사냥하는 법, 맞서는 법을 배워갑니다. 놀이의 매 순간,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그들은 점점 진정한 포식자로 자라납니다. 이곳의 모든 생명은 알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매 순간 동전은 하늘로 던져지고 생과 사는 그 움직임 속에서 결정됩니다. 새끼 사자에게 이 현실을 준비시키는 첫 번째 기술은 관찰과 모방입니다. 배우는 일은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시작됩니다. 마른 풀 사이에서 모든 움직임, 모든 제스처를 눈여겨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내가 새겨집니다. 침묵을 유지해야 하며 아직 미숙한 발걸음은 환경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새끼 사자들은 몇 시간이고 오로지 관찰만 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풀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불운한 동물의 외침까지 모든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관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방을 통해 생존의 기술이 다듬어집니다. 매 순간의 움직임, 계산된 걸음, 공중을 향한 점프마다 그들은 연습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초원은 자식들에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이 만든 이 땅처럼 현명해야 한다는 것을 초원은 혹독하지만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찰하고 모방하고 적응할 줄 아는 자만이 그 꼭대기에 설 수 있습니다. 새끼 사자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사냥감은 토끼, 임팔라 혹은 멧돼지와 같은 작은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크기는 작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날렵한 몸놀림과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는 민첩함으로 사자의 첫 사냥을 시험합니다. 특히 임팔라는 최대 3m 높이 9m 길이까지 뛰어오르며 마치 공중을 나는 듯합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새끼 사자는 자신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조정하며 배워야 합니다. 이 작은 사냥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을 다듬는 첫 번째 실전입니다. 성장한 사자들은 점점 더 큰 먹잇감, 예를 들어 얼룩말을 노립니다. 얼룩말은 초원의 가장 빠른 생존자 중 하나로 단 몇 초 만에 시속 56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단 30m 남짓한 거리 동안만 유지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사자에게는 결정적입니다. 빠른 판단력,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무리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사냥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먹잇감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들소는 최대 680kg에 달하는 몸집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뿔을 지닌 거대한 상대입니다.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으며 길이 40cm에 이르는 뿔은 수많은 포식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로 움직이며 혼란을 유도하고 방향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사냥의 목표는 언제나 약한 개체, 늙거나 다친 들소, 혹은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입니다. 성체 들소들은 종종 원형 방어 진영을 만들어 뿔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약한 개체를 안쪽에 두며 맞섭니다. 하지만 어미에게 배운 교훈을 기억하는 젊은 사자 중 하나가 들소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뒤쪽입니다. 성체 수사자의
근육질 몸과 쇠처럼 단단한 턱은 초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왕의 조건입니다. 단 한 번의 강력한 물림으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거대한 들소는 무리의 협공에 쓰러지고 맙니다. 초원에서는 이런 생사의 대결이 언제나 죽음의 춤처럼 펼쳐집니다. 초원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강한 자만이 그 철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그 법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략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사자의 냄새가 퍼져 먹잇감에게 경고가 되고 1m가 넘는 풀잎은 때로는 훌륭한 은신처지만 잘못된 순간엔 발각의 원인이 됩니다. 사자의 평균 사냥 성공률은 고작 25-30%, 즉 하나의 사냥을 위해 수차례의 시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냥이 참혹하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분노한 들소, 무리가 방역할 때 무리의 중심이던 수사자조차 물러서야 합니다. 아프리카 들소는 믿기 힘든 체력과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치명상을 입고도 방역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맞대결은 사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원은 고통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학습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사자들은 다시 전략을 정비합니다. 계획은 갈수록 예리해지고 공격은 더 이상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분산과 포위 전술을 사용합니다. 무리는 소규모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을 맡습니다. 방어선이 흔들리면 측면에 있던 그룹이 유령처럼 풀밭을 가로질러 접근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외과적 정밀도로 조율됩니다. 사냥의 성공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사자들은 약 10m 거리에서 숨을 죽이며 침묵 속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격 신호가 떨어지면 양쪽 측면의 사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한 마리의 들소를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도박입니다. 그들의 먹잇감인 아프리카 들소는 사자에게 가장 많은 부상을 입힌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쳐가는 들소가 휘청일 때 중앙의 사자들이 돌진합니다. 하지만 이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180kg이 넘는 수사자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전략적 지능은 결국 보상을 받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초원에 정적이 찾아오면 거대한 사체가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싸움, 사냥감 지키기에 나서야 합니다. 피냄새는 굶주린 무리뿐 아니라 하이에나나 표범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불러옵니다. 암사자들은 민첩하고 단호하게 원형 방어선을 만들고 낯선 움직임에 즉각 반응합니다. 한편 수사자는 위험 있는 존재로서 무리의 방패이자 전쟁 기계처럼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원의 법칙입니다. 사자는 왕이지만 왕좌를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싸워야 합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사자의 왕국은 거대한 화염의 용광로로 변해 남아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물방울이 사라지고 풀잎 하나하나가 시들어가며 생명체 모두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자에게 있어 건기는 단순히 자연의 일시적인 시련이 아니라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적입니다. 뜨겁고 메마른 초원에 사는 사자라 해도 성체는 하루에 약 4-5갤런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와 생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초원의 평균 강수량은 약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호수는 말라붙고 강은 메말라 빈 강바닥만 남았으며 물을 찾는 일은 생존을 건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사라지면 사자 무리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루에 15마일을 걸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적들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고 영역 밖으로 나가면 힘이 약하거나 지친 개체들이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자들은 때때로 기린까지 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린 사냥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거대한 뒷다리로 내리치는
한 번의 발길질은 수천 파운드의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기린 사냥에 매우 신중하며, 사자와 하이에나는 자존심 강한 두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끝없는 대립의 순환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이때는 시야면에서 이점이 있고, 사자 역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두 종 모두 좋아하는 메뉴가 비슷합니다. 얼룩말, 그리고 때로는 버팔로까지. 하지만 싸움은 단순히 사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메마른 초원 위에서 마지막 한 조각의 고기를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런 경쟁은 두 종의 진화 과정 내내 계속되어 온 오랜 대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건기에는 먹잇감이 줄고 물이 증발하면서 충돌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모두 생존을 위한 자원을 놓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대립의 빈도는 평소보다 약 25%나 증가합니다. 보츠와나의 초베 국립공원은 다양한 생태계와 높은 야생동물 밀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사자와 하이에나의 경쟁이 극적으로 펼쳐지는 대표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이에나는 이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베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이에나는 상당한 비율로 사자의 먹이를 빼앗는 데 성공했으며, 그 비율은 경우에 따라 무려 63%에 달하기도 합니다. 사냥감이 쓰러졌을 때 하이에나는 곧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될 때 천천히 접근해 사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죠. 초베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종의 갈등이 단순히 먹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베와 같은 지역의 야생동물 충돌 보고서에 따르면 사자와 하이에나는 먹이를 두고 다투지 않을 때조차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두 종 사이에 깊고 오래된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자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관계 역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라고와 사자는 각각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이죠. 사자는 땅의 왕이고 악어는 물의 제왕입니다. 하지만 건기가 찾아와 땅과 물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물웅덩이에서 피할 수 없는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자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관계 역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라거와 사자는 각각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이죠. 사자는 땅의 왕이고 악어는 물의 제왕입니다. 하지만 건기가 찾아와 땅과 물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물웅덩이에서 피할 수 없는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지곤 합니다. 심지어 초식동물의 거인들조차 사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마는 몸무게가 최대 500파운드에 달하고 두께 2인치의 두꺼운 피부를 가진 거대한 괴물입니다. 초식동물이지만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성격이 매우 공격적이고 영토의식이 강하죠. 제곱인치당 800파운드가 넘는 물어뜯는 힘을 지닌 턱은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하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폭발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며 그 어떤 침입자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사자의 지배 여정은 먹잇감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죠. 사자는 여전히 자신의 동족, 자신의 무리, 자신의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 맞서야 합니다. 석양이 초원의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이 시간은 끝없는 전투의 순간입니다. 권력과 지위가 발톱과 순수한 힘으로 결정되는 시간이지요. 수컷 사자는 보통 2-3살이 되어 성숙기에 이르면 더 이상 태어난 무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성장은 곧 추방을 의미합니다. 무리를 지배하는 성체 수컷은 자라나는 젊은 수컷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린 수컷을 무리에서 내쫓는 것은 근친 교배를 막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의 본능적인 장치입니다. 냉혹하지만
사자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순간 젊은 수컷은 유목민이 됩니다. 목적 없는 방랑이 시작되죠. 더 이상 무리의 보호도 지원도 없습니다. 홀로 떠도는 사자는 사방에서 적들과 마주하게 되며 진정한 생존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는 대신 젊은 수컷 사자들은 힘을 합쳐 동맹을 형성합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동맹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 유대는 마치 강철 사슬처럼 단단하죠. 여기서 형제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혼자 남은 수컷의 생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성이 2배로 늘어나지만 3마리 이상이 모이면 그건 이 땅의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는 초원을 떠도는 이동 군단, 권력을 찾아 나서는 전사들로 변합니다. 하지만 동맹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험난한 생존 여정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모든 동맹은 자신들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원이 풍부한 땅은 극도로 희귀한 전리품과도 같습니다. 땅, 물, 먹잇감, 이 모든 것은 귀중한 자원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비옥한 땅이 점점 줄어들수록 사자 동맹들은 피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수컷 사자 동맹들 간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두뇌 싸움이기도 합니다. 한 동맹이 다른 동맹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면 그들은 성급히 싸움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먼저 초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가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마침내 전투가 시작됩니다. 수컷 사자의 일격은 마치 망치처럼 강력하며 싸움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상처만 남기고 패배자는 심하게 다치거나 기력이 닿은 채 다시 끝없는 방랑의 길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유목 수컷 사자 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암사자들이 있는 완전한 무리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물, 먹잇감, 비옥한 땅,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암사자들, 이 모든 것이 생존과 번식의 핵심 요소입니다. 떠돌이 수컷 동맹이 유망한 영역을 발견하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던 수컷들은 결코 싸움 없이 자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돌이 동맹의 전략은 단순한 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능과 협력은 그 못지않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3마리 이상으로 구성된 큰 동맹일수록 그들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상대를 분리하고 몰아붙이는 전술을 씁니다. 그러나 기존 무리를 지키는 노련한 수컷들은 비록 젊음의 힘은 잃었지만 풍부한 경험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인내의 시험이 됩니다. 한 번의 점프나 한 번의 물어뜯기가 뼈를 부러뜨리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잔혹한 전투입니다. 떠돌이 동맹의 승리는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대결 중 단 40%만이 성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승자는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무리의 질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를 정복하는 이야기 중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새로운 왕조는 결코 옛 왕의 흔적 위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패배한 왕의 피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그 자리를 새로운 세대가 이어받습니다. 어린 새끼들을 죽이는 행위는 잔인하지만 사자뿐 아니라 여러 동물 중에서 관찰되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 수컷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빠르게 전하고 무리의 자원이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전 지배자의 새끼들은 냉정하고 신속하게 제거되며 암사자들은 다시 발정 주기를 시작해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토를 손에 넣었다 해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영역은
최대 100제곱마일에 이를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단 한 번의 패배는 다시 떠돌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초원의 가혹한 현실과 맞서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 마치 자연이 직접 빚어낸 걸작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무자비한 전장의 중심, 응고롱고로 화구입니다.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은 100제곱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야생의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놀랍게 결합된 지구의 독특한 걸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에서 300만 년 전, 이곳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거대한 화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결정적인 순간 그 화산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막대한 양의 용암을 분출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거대한 함몰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응고롱고로 화구입니다. 면적 약 100제곱마일, 깊이 020피트에 달하는 이곳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화산 분화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은 여전히 지구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0마리가 넘는 대형 포유류들이 살아가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자가 한때 군림하던 땅은 이제 잔혹한 투쟁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사자는 더 이상 거칠어진 자연 속에서 끝없는 생존 경쟁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 개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사자의 수는 약 2만 마리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초원의 생존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가 내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부드럽고 생명을 되살리는 비가 아니라 거센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협은 끝없이 이어지는 가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확장은 사자가 다스리던 땅을 조금씩 잠식했습니다. 야생의 서식지는 이제 농장, 마을,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초원이 농지로 바뀌면서 사자는 자연스러운 사냥터를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가축은 지역 공동체에게 소중한 자원이지만 사자에게는 새로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과 독, 총, 철조망으로 맞서 싸웁니다. 한 마리 사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멋진 동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며 무리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한편 밀렵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렵은 사자의 수를 직접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무리의 사회적 구조까지 파괴합니다. 특히 지배적인 수컷이 죽게 되면 권력 다툼과 새끼 살해로 이어집니다. 사자의 갈기, 뼈, 그리고 신체의 일부는 여전히 암시장에서 높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초원은 여전히 자연의 성전처럼 웅장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힘과 위험의 영원한 상징인 사자는 자랑스럽게 서 있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홀로 맞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며 구체적인 보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00제곱마일의 보호구역이 확대되어 사자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드론은 하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문 순찰팀은 밤낮으로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자 새끼들이 늘 위험에 직면하던 곳에서
이제는 진정한 성공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3년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언 가디언즈 프로젝트는 과거 사자를 위협으로 여기던 마사이족을 사자의 수호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사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효과적인 사자 보호자로 만들었고 가축과의 갈등을 40%나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모델은 지역 공동체의 전통 지식과 현대적인 보존 방법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제곱마일이 넘는 초원이 복원되어 사냥감에게 충분한 먹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초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집단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식을 높이고 보존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는 100만 년 동안 아프리카의 심장 박동이자 힘과 위험, 그리고 야생 그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포효 대신 침묵이 초원을 뒤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노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울려 퍼질지는 사자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행동하여 사자의 포효를 지켜냅시다. 그 소리가 아프리카 초원 곳곳에서 강하고 당당하게 울려 퍼지도록 말입니다. 오늘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놀라운 여행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